요 며칠 사이에 나라가 어수선하고 모 기업이 기업회생 신청했다 그러고 좀 어수선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지인들 여러 사람들이 지금 고용 불안과 뭐 여러 가지 이제 두려움, 걱정, 공포 때문에 많이 힘겨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듣는 사람들, 실제로 자기 일로 겪는 사람들 무수히 많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제 이미 이제 작년에 2024년에 그런 이제 회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업 회생 이런 것들 그런 과정들을 지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떤 두려움, 공포, 걱정 이런 것들이 어떤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고 어떻게든 버티고 어떻게든 견뎌보겠다라고 개개인들은 마음을 먹지만 또 그 상황에 놓이면 녹록지 않다라는 겁니다. 회사라고 하는 것이 이 직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인지 모를 것 같냐고요.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살아야 그 다음에 남아있는 직원이라도 산다. 이게 회사의 논리입니다. 불편하지만 그게 또 진실에 가깝기도 하고요. 회사라고 하는 곳이 먼저 무너져 버리면 그 구성원들 모두가 다 무너지는 것이고, 구성원들 중에 절반이 나가고 절반이 버티면 슬픈 얘기지만 그 절반은 그래도 생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참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기업만의 문제로 그 기업이 휘청거려서 부도가 나서 사람들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다른 회사로 옮겨가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요, 다른 기업들도 별반 사정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많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힘들다, 어렵다, 안 좋다, 제가 부정적인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하면 할수록 들으면 싫죠. 저도 그런 얘기 하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기분이 다운되기도 하고, 그러한 얘기들을 했을 때 다른 누군가가 왜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하냐라고 댓글 달면 몇 개 안 되는 댓글도 저한테는 이제 힘이 빠지는 게 사실이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경제 상황, 그리고 기업 회생을 한다, 뭐 기업이 되게 상황이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제 지인들을 통해서 주변에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아무래도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나, 어떻게 버텨야 되나, 회사가 작정하고 덤비면 과연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인력을 축소하는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나름의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진도율을 따져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건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 100명인 회사에서 50명으로 줄인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50명의 리스트를 만들겠습니까? 아닙니다. 한 60명에서 한 70명 정도의 리스트를 만듭니다. 왜냐? 그랬을 때 공고사직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나가라고 했을 때 안 나가고 버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원래 예상했던 인원의 110%, 120% 정도 수준에 해당되는 사람을 이제 리스트로 선정하고 보낸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100명 중에 내가 내보내야 되는 사람 뭐 60명에 들어간다, 70명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 되게 무능력자이고 30명 안에 생존하는 30명 안에 들어가면 되게 내가 우수한 인력이고 이렇게 생각을 갖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 현실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리스트를 만든 사람도 사람인 거고, 자신의 친분에 따라서 그 리스트에 넣고 빼고를 결정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회사가 이제 되게 휘청거리면서 인력들을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자발적으로 스스로 제일 빨리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실제로는 그 회사에서 꼭 붙잡아야 되는 우수 인력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성비가 뛰어나고 성과를 잘 내고 상황 판단이 빠르고 좀 더 실행력이 뛰어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실에서는요, 그런 사람들 빠져나가면 그냥 인력을 줄여야 되는 그 목표 수치에서 일정 부분이 진도가 나갔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리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100명이던 인력이 30명, 40명으로 줄어들고 난 이후에 회사를 다시 재개해서 움직이려고 하지만 그때 많은 것들이 삐걱거린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삐걱거릴 때도 생존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좀 어느 부분이 안 돌아가더라도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힘들어하고 뭐하고 하는 것들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 대세를 위해서는 이런 작은 부분들은 충분히 희생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갈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회사가 요구하는 방향대로 인력을 줄일 겁니다.
줄여갈 것이고요. 왜냐? 그렇게 해야 회사를 살릴 수 있다라고 그 주요 보직에 특히나 그 인력을 구조조정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미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력을 구조조정하는 역할을 맡는 사람, 뭐 인사 임원이 됐건 아니면 그 관련한 실무자가 됐건 간에 그런 이제 작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토사구팽이라고 그 인력을 줄이는 일을 한 그 사람 또한 나중에 회사로부터 어느 정도의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받는 위로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과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받고 조용히 퇴사합니다. 왜냐? 그렇게 인력을 무지막지하게 정리하고 난 이후에 남아있으면 그가 그 회사에서 자리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 사람과 사람이 맞대면하고 살아가는 게 인사조직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들이 인력을 반을 걷어내고 난 이후에 남아있는다라는 게 쉽지 않죠. 물론 요즘 같은 시국에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도 버팅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당장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남들이 죽든지 말든지 이러든 말든 모르겠고 나는 무조건 살아야겠다. 이런 좀 개인주의적인 마인드로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얘기하는 토사구팽,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다 끝내고 난 그 인사 관련한 인원들이 퇴사한다라는 그 말도 어쩌면 지금이 아니라 옛날 시절의 기업의 문화, 옛날의 회사 분위기, 옛날에 회사 생활하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전체적인 경제 상황 자체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인력을 대거 구조조정하고 회사들이 회생 신청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내 개인의 잘못이다. 내가 좀 더 노력을 했더라면 내가 그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고 내가 공고사직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회사로부터 내몰리는 일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자괴감은 가질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거지 우리 개개인들이 무능력하고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 그게 좀 더 정답에 가까운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이제 보는 것들이 다들 예사롭지 않다라는 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시국에 회사에서 월급 잘 나오고 회사 출퇴근하는 건 문제 없고 회사가 그래도 실적이 나쁘지 않다, 이러면 감사하고 지내야 됩니다. 이런 분위기에 살고 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회사에게 인사 90도 하고 가족들과 그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좀 더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긍정의 자세로 열심히 일하고 땀도 흘리고 남들보다 내가 더 애쓰겠다, 이런 마음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아무리 발버둥치고 잘해보려고 애써도 회사 사정이 좋지 못해서 인력이 불가피하게 축소가 돼야 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생각하며 지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코 살아가는 지금의 시국이 절대로 녹록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